여자의 몸은 언제나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 신호를 보지 못하거나 혹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외면해 버립니다. 특히 가장 내밀한 사랑의 순간에 그 문제는 더 깊어지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그녀는 정말 좋아하는 걸까? 이런 고민조차 사치라 여기며 그저 기계처럼, 습관처럼, 어쩌면 어제와 똑같은 방식으로 움직이지는 않으셨습니까? 문제는 기술의 부족이 아닙니다. 열정이 식어서도 아닙니다. 바로 소통의 부재이자 이해의 결핍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혀를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30여 년간 수많은 부부들을 상담하며 제가 깨달은 여성의 몸이 보내는 진짜 신호를 읽고 그에 답하는 법, 즉 감각의 지도를 이해하고 마음으로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은 더 이상 안개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그녀에게 평생 잊지 못할 깊은 교감과 안정감을 선물하는 단 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어 잃어버렸던 친밀함의 지도를 함께 펼쳐보시죠.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남성분들, 특히 황혼기에 접어든 남성분들은 한결같이 억울함과 좌절감을 토로합니다. 원장님, 저는 아내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힘이 넘치진 않아도 마음만은 그대로입니다. 어떻게든 사랑을 표현하려고 노력하는데 아내는 늘 반응이 없거나 슬며시 몸을 피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들의 표정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 상처받은 모습이 역력합니다. 그들은 사랑의 행위를 의문나 공식처럼 여기게 된 지 오래입니다. 클리토리스를 자극하고 일정한 패턴으로 혀를 움직이는 것. 그것이 남성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며 정답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여성의 몸은 조용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남편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그의 노력이 부족해서도 결코 아닙니다. 단지 그의 접근 방식이 그녀의 몸이 사용하는 언어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몸은 끊임없이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움츠러드는 어깨, 미동 없는 골반, 일정해지는 숨소리. 이것들은 모두 이 남자는 내 몸의 리듬을, 내 몸의 지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무언의 외침입니다. 하지만 여성은 대부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민망해서 오랜 시간 함께한 사람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그저 조용히 그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며 참아냅니다. 그 침묵의 시간 동안 남자는 길을 잃고 자신이 무능하다고 느끼며 여자는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며 외로워집니다. 결국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서로 다른 꿈을 꾸는 동상이몽의 밤, 그리고 그로 인해 쌓여가는 미묘한 거리감과 서운함입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누가 잘못했는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성의 쾌감 시스템이 남성과는 근본적으로 그리고 아름답게 다르게 설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성감대라는 상식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움 없이 그 차가운 물밑으로 들어가 숨겨진 거대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이 오래된 오해의 벽을 허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소통과 교감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남성들이 저지르는 가장 크고 보편적인 실수는 바로 클리토리스라는 단 하나의 목표 지점에만 광적으로 집착하는 것입니다. 마치 관역의 정중앙 10점짜리 영역만 맞히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초조한 궁수와 같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쾌감 지도는 그렇게 단순한 2차원의 관역이 아닙니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입체적이며 땅속 깊이 뿌리내린 거대한 나무와 같은 3차원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고 만질 수 있는 콩알만 한 크기의 외부 클리토리스는 전체 쾌감 신경 구조의 고작 10%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이자 거대한 나무의 가장 작은 가지 끝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0%,
그 거대한 몸통과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몸 안쪽으로 깊숙이 그리고 넓게 뻗어 있습니다. 이 숨겨진 90%의 핵심이 바로 크루라 시루라라고 불리는 한 쌍의 신경 다발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것을 숨겨진 날개 또는 쾌감의 뿌리라고 설명합니다. 알파벳 이자 형태로 지립구 양옆을 따라 골반 깊숙한 곳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 뿌리야말로 진짜 쾌감의 엔진이자 발전소입니다. 외부의 작은 지점을 날카롭게 마치 압정으로 찌르듯 자극하는 것보다 이 내부의 광활한 뿔이 이 거대한 날개 전체를 부드럽게 깨우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충만한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종을 손가락으로 세게 치면 날카롭고 시끄러운 소리가 날 뿐이지만 사찰의 거대한 범종을 커다란 닭목으로 천천히 울리면 그 웅장하고 깊은 진동이 온 산을 휘감고 듣는 이의 뼛속까지 파고듭니다. 여성의 쾌감은 후제에 가깝습니다. 순간적이고 날카로운 자극이 아닌 온몸을 휘감는 깊고 긴 울림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더 이상 10%의 작은 점이 아닙니다. 그 점을 중심으로 양옆으로 펼쳐진 90%의 광활한 영토, 바로 그곳을 탐험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지도를 손에 쥐었으니 어떻게 그 신비로운 영토를 섬세하고 경건하게 탐험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진정한 교감은 서두르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마치 위대한 교향곡이 고요하고 아름다운 서곡으로 시작하여 서서히 감정을 쌓아가듯 우리의 접근도 그러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4단계 접근법은 단순한 기술의 나열이 아니라 그녀의 몸과 대화하며 신뢰를 쌓고 함께 감정의 정점을 향해 가는 여정입니다. 이것은 수십 년의 임상 경험과 의학적으로 검증된 신경 지도를 기반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제1악장, 서곡, 주변부를 조율하며 신뢰를 쌓는 시간 모든 실수는 거의 예외 없이 처음부터 목표 지점, 즉 클리토리스로 직행하는 조급함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마치 처음 만난 사람에게 악수도 생략한 채 다짜고짜 개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몸은 본능적으로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고 감각의 문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정답은 주변부에서, 그것도 아주 천천히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립구 양옆,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크루라 신경 다발, 즉 쾌감의 뿌리가 시작되는 부드러운 살 부분입니다. 이곳은 아직 경계심이 덜한 안전한 땅입니다. 당신의 혀 전체를 사용하되 혀 끝이 아닌 넓고 부드러운 면을 사용해 마치 따뜻한 물에 적신 부드러운 붓으로 난을 치듯 바깥에서 안쪽으로, 다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아주 느리고 넓게 원을 그리며 스쳐주세요. 절대로 힘을 주지 마십시오. 속도를 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의 목적은 자극이 아니라 알림과 초대입니다. 나 여기 있어. 나는 당신을 해치지 않아. 나는 당신의 몸을 존중하며 당신의 리듬을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어. 이 부드럽고 사려 깊은 첫 접촉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는 내려가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옥시토신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몸은 긴장을 풀고 당신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미 승패의 절반 이상은 결정됩니다. 제2악장, 발전. 폭포수 스위치를 부드럽게 누르는 순간 주변부의 경계심이 충분히 풀리고 그녀의 숨소리가 조금씩 깊어지는 것을 느꼈다면 이제 조금 더 중심으로 이동할 차례입니다. 음순 안쪽에서 클리토리스 바로 하단부로 이어지는 아주 작고 부드럽게 솟아있는 접합지대가 있습니다. 이곳은 수많은 신경 말단이 가볍게 얹혀있는 곳으로 저는 이곳을 폭포수 스위치라고 부릅니다. 이 스위치를 제대로 켤 때 비로소 쾌감의 물줄기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리듬 있는 압력입니다. 혀끝으로 쿡쿡 찌르거나 진공 청소기처럼 강하게 흡입하는 것은 스위치를 켜는 것이 아니라 부셔버리는 행위입니다. 오히려 통증과 불쾌감을 유발하여 쾌감을 영원히 쫓아버리는 최악의 접근법입니다. 대신
혀의 넓은 면을 이용해 지그시 마치 도장을 찍듯 밀어내듯 눌렀다가 그녀가 숨을 고르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떼는 것을 반복하세요.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세면서 누르고 하나, 둘, 세면서 쉬는 느낌입니다. 이 예측 가능하면서도 부드러운 압박과 이완의 리듬 속에서 그녀의 뇌는 안전함을 느끼고 방어 기제를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쾌감의 파도에 몸을 맡길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제3악장, 절정, 정면이 아닌 측면을 공략하는 지혜, 이제 교향곡은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대부분의 남성들은 정면으로 돌진하는 우를 범합니다. 클리토리스의 정수리, 즉 가장 꼭대기 부분은 이미 극도로 민감해서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자극은 오히려 감각을 빠르게 둔화시키고 심지어 날카로운 통증이나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이보다 더 잘 어울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접근은 정면이 아닌 측면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혀를 약 45도 각도로 살짝 눕혀 클리토리스의 왼쪽과 오른쪽 옆 라인을 따라 마치 스케이트 선수나 스키 선수가 부드럽게 활강하듯 앞뒤로 미끄러지듯 움직여 보세요. 마치 섬세한 바이올린 활이 혀의 정중앙이 아닌 바로 옆면을 스치며 가장 풍부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간접적이고 부드러운 자극은 신경의 둔감함을 피하면서도 훨씬 더 깊고 넓고 강렬한 쾌감의 신호를 뇌의 더 넓은 영역으로 전달합니다. 정면을 공격하는 것은 단순한 소음이지만 측면을 어루만지는 것은 아름다운 화음입니다. 제4악장, 피날레, 호흡과 함께 리듬을 타고 완성하는 교감. 마지막 악장은 이 모든 움직임을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로 묶는 리듬입니다. 여성의 성감은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기계적인 반복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자연의 리듬과 생명의 호흡에 반응합니다. 당신의 혀는 똑딱거리는 메트로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즉흥적이고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재즈 연주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주 느리게, 숨 막힐 듯이 느리게 움직이다가 그녀의 골반이 당신을 향해 반응하는 그 미세한 순간을 포착하여 살짝 빠르게 변주를 줍니다. 그러다 갑자기 모든 움직임을 멈추고 오직 따뜻하고 촉촉한 숨결만으로 그 주변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보세요. 그 고요함 속에서 그녀의 감각은 폭발적으로 예민해질 것입니다. 그녀의 아주 작은 신음, 점점 가빠지는 호흡, 당신의 머리카락을 파고드는 그녀의 손가락, 미세하게 떨리는 허리 움직임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 따라야 할 유일한 악보입니다. 이 4가지 악장이 순서대로 그리고 조화롭게 연주될 때 그녀는 기술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의 깊은 교감 속에서 스스로 만개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복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완벽한 예술입니다. 우리는 혀의 움직임이라는 섬세한 독주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진정한 대가는 악기 하나만으로 연주하지 않습니다. 오케스트라 전체를 지휘하여 웅장한 화음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당신의 손과 숨결이 바로 그 오케스트라의 다른 파트들입니다. 혀가 중심 무대에서 섬세한 멜로디를 연주하는 동안 당신의 손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어색하게 둘 곳을 몰라 허공을 헤매거나 그저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의 손은 쾌감을 증폭시키고 온몸으로 확산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혀가 중심부를 탐험하는 동안 당신의 한 손은 그녀의 허벅지 안쪽을 아주 부드럽게 마치 깃털이 스치듯 쓰다듬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한 손은 그녀의 아랫배 위에 따뜻하게 올려놓아 안정감을 주거나 골반을 부드럽게 잡아 그녀의 움직임을 이끌어주고 지지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중, 감각 자극은 뇌에 혼란스러울 정도로 풍부하고 입체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뇌는 더 이상 하나의 자극에만 좁게 집중하지 않고 온몸으로 퍼지는 쾌감의 파동 전체를 오롯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일체감의 쾌락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몸이 부분적으로 자극받는다고 느끼지 않고
몸 전체가 당신과 하나의 리듬으로 하나의 악기처럼 떨리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 바로 예측 불가능함의 미학입니다. 우리 뇌는 놀라울 정도로 반복에 빨리 익숙해지고 지루함을 느낍니다. 매번 똑같은 순서, 똑같은 속도, 똑같은 압력은 아무리 강렬해도 결국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마취제일 뿐입니다. 그녀가 반응하지 않는 것은 무감각해서가 아니라 이미 당신의 다음 자극을 완벽하게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반응은 그녀의 예상이 기분 좋게 빗나갔을 때 시작됩니다. 입술이 먼저 닿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따뜻한 숨결이 먼저 도착하여 피부를 간지릴 때, 혀가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 예상에 찍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멈추고 고요한 압박만이 느껴질 때,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뇌는 이게 뭐지? 라는 신선한 호기심의 질문을 던지고 몸은 그 답을 찾기 위해 자기도 모르게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당신의 모든 움직임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정해진 도면대로 건물을 짓는 기술자가 아니라 그녀의 몸과 마음을 캔버스 삼아 한 편의 아름다운 추상화를 그리는 예술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몸의 언어를 읽는 법, 즉 비언어적 소통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직접적이고 명확한 언어, 즉 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오래된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가장 아름답고도 위험한 오해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섬세한 과정의 가장 깊은 바탕에는 심리적 안정감이 반드시 깔려 있어야 합니다. 그녀가 자신의 느낌을 설령 그것이 부정적인 피드백일지라도 솔직하게 표현해도 괜찮다는 절대적인 믿음, 당신이 그 피드백에 상처받거나 화내지 않고 오히려 고마워할 것이라는 깊은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을 나누기 전 혹은 나누는 중에 부드럽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괜찮아? 혹시 더 부드러운 게 좋아? 아니면 지금이 좋아? 불편하거나 아프면 언제든 아주 작은 신호라도 보내줘. 이 간단한 질문들은 당신이 그녀의 쾌락뿐만 아니라 그녀의 감정과 안녕까지도 존중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당신이 길을 묻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겸손하고 지혜로운 탐험가일 때 그녀는 기꺼이 당신의 가장 훌륭하고 친절한 안내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또한 그녀의 몸이 보내는 긍정적인 신뢰도 적극적으로 주목하고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부정적인 신호 몸을 돌리는 것, 굳어있는 것에만 집중하여 위축되지만 긍정적인 신호를 알아차리고 격려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녀의 호흡이 조금씩 가빠지기 시작할 때, 나지막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올 때,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머리를 부드럽게 감쌀 때, 허리가 당신을 향해 미세하게 밀려올 때, 이것들은 모두 계속해줘, 바로 그거야, 길을 찾았어 라는 의미의 초록불 신호입니다. 그 순간 아주 작은 목소리로 좋아 라고 속삭여주거나 그녀의 움직임에 맞춰 리듬을 살짝 더 실어주는 것만으로도 교감은 폭발적으로 깊어집니다. 결국 최고의 기술은 그녀의 몸과 마음에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작은 대답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는 경청의 자세입니다. 이론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실제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지 않으면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몇몇 부부의 이야기를 익명으로 조금 더 자세히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결혼 38년 차, 곧 환갑을 바라보는 부부였습니다. 남편분은 여전히 아내를 끔찍이 사랑했지만 사랑을 나눌 때마다 아내가 고통스러운 듯 눈을 감고 벽 쪽으로 몸을 돌려버리는 것을 수십 년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로지 클리토리스를 강하고 빠르게 자극하는 것이 남편으로서의 의무이자 최고의 사랑 표현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죠. 하지만 아내분은 상담 중에 조용히 눈물을 훔치며 제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때마다 너무 아프고 민망해요. 제가 느끼는 시간이라기보다는 그냥 남편이 의무를 다하고 끝내기만을 기다리는 시간 같아요. 저는 남편분에게 아주 어려운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딱 일주일만 혀를 사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신 입술 전체를 사용해질 입구 양옆, 즉 우리가 이야기한 크루라가 있는 부위를 넓고 따뜻하게 마치 찜질하듯 지그시 눌러주라고 답했습니다. 중앙이 아닌 측면 라인을 따라 아주 천천히 아내의 숨소리를 들으며 이동하게 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내가 결혼 생활 38년 만에 처음으로 고통이 아닌 쾌감 속에서 스스로 골반을 밀어 올리며 반응한 것입니다. 나중에 남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제 혀가 아내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제 마음과 입술이 아내의 몸과 대화하며 함께 가는 느낌이었어요. 두 번째는 비교적 젊은 50대 부부였습니다. 평소엔 다정했지만 그 순간만 되면 항상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고 합니다. 아내분은 이유를 정확히 짚었습니다. 남편의 혀는 너무나 성실하고 예측 가능했어요. 마치 교과서처럼 1단계 다음엔 2단계, 2단계 다음엔 3단계가 정해져 있었죠. 다음 행동이 뻔하니까 제 감각이 그냥 무뎌지고 잠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분에게 멈춤과 변주라는 개념을 가르쳤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모든 것을 멈추고 잠시 입술로 클리토리스 주변을 부드럽게 감싸듯 누르도록 유도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바꾼 첫날 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머리를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가 리드 당하는 게 아니라 제 몸이 스스로 반응해서 따라가고 있다는 짜릿한 느낌을 받았어요. 제 몸의 주인이 된 기분이었죠. 마지막으로 교직에서 정년퇴직한 68세 동갑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의 문제는 아주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촉감이었습니다. 남편분은 성실하고 다정했지만 나이가 들며 입술이 건조하고 거칠었습니다. 그의 혀는 부드러웠을지 몰라도 사포처럼 거친 입술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부위를 스칠 때마다 미세한 따가움과 불편함이 쾌감의 흐름을 번번이 끊어냈던 겁니다. 저는 남편분께 관계 전 반드시 입술 보호제로 입술을 충분히 촉촉하게 만들고 따뜻한 물로 입을 헹궈 입술과 혀의 온도를 청와 비슷하게 만들라고 조언했습니다. 혀와 입술이 하나의 부드러운 유기체처럼 함께 감싸는 입체 자극을 제안하자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아내분은 그날 처음으로 관계 중에 부끄러움 없이 좋다는 말을 분명하게 입 밖에 냈고 남편분은 그 한마디에 지난 수십 년의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씻겨 내려가는 듯 눈시울이 뜨거워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세 커플의 나이와 사연, 문제점은 모두 달랐지만 몸이 반응한 원리는 정확히 같았습니다. 자극의 강도가 아니라 접근의 흐름, 감각의 질감, 리듬의 유연함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몸은 자신만의 고유한 언어를 가진 신비로운 우주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지도는 가장 보편적인 길을 안내할 뿐, 최종 목적지는 당신과 당신의 파트너만이 사랑과 존중 속에서 함께 찾아낼 수 있는 둘만의 보물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긴 이야기는 결국 단 하나의 진실, 단 하나의 문장으로 귀결됩니다. 여자를 진짜로 터지게 만드는 것은 현란한 기술이나 지식이 아니라 그녀의 몸과 마음을 이해하려는 당신의 섬세하고 따뜻한 의도와 진심입니다. 흐름을 이해하고 리듬에 귀 기울이고 부드러운 감촉으로 다가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말없이도 사랑을 전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다고 이제는 틀렸다고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이가 들었기에 젊은 시절에는 미처 몰랐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전혀 새로운 차원의 깊이 있는 교감을 나눌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배운 것을 단 하나라도 아주 서툴러도 괜찮으니 진심을 담아 시도해 본다면 그녀는 예전보다 더 뜨겁게, 더 깊게, 그리고 무엇보다 더 안전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관계를 포기하려 했던 분들께 오늘 영상이 작지만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주었다면 댓글을 통해 당신의 생각이나 다짐을 한번 남겨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용기가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첫 신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지혜롭고 건강한 삶을 위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건강과 평화, 그리고 따뜻한 사랑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